자, 패턴 1. 이번 이 시간에는 이거 딱 하나 할 거야. 오늘 이 시간에는 패턴 하나로 끝이야. 다음 시간에는 패턴 2, 3, 그 다음 시간에는 4, 5 공부할 건데 패턴 1은요. 단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에도 소설에도 수필에도 뭐 전부 다 적용되는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잘 보자. 자, 봐봐. 이 시를 읽고 101가지 감상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감상의 방향, 어떤 범위를 제한해 줘야 돼. 일명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설지를 보면은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이런 말을 써. 외적 증거. 그치? 외적 증거라는 말이 뭐예요? 시의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판단의 근거로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기 속에는 대부분 이 시를 쓴 작가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가 쓰인 시대 현실에 대한 이야기, 이 소설이 쓰인 시대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쵸? 그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속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요 범위 안에서 감상해봐 라는 제안을 출제자가 한다는 거지. 그 제안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자, 너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시라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시일 때 출제자는 보기를 시 해석의 근거로 제시해. 근거로. 이게 근거야. 이것에 따라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얘들아 보기 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기 느님에 반항하거나 뭔가 반박하면 그냥 네가 끝나는 거야. 무조건 보기를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보기는 시를 해석할 뭐가 되는 거야? 힌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골라낼 그 조건으로 제공된다는 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항상 문두에서 이렇게 말하지. 보기를 참고하여, 그렇지? 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읽기 전에 참고를 하려면 당연히 먼저 읽어야지, 그렇지? 보기를 먼저 읽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시를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를 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보기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확인해. 그리고 이 보기 내용, 이 보기의 핵심 포인트에 근거해서 시를 읽어야 돼. 나 혼자서 진이 빠져라 처음 보는 시를 막 해석했는데 나중에 보기를 보니까 이 보기 속에서 시의 상황, 시 속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태도, 심지어는 시의 주제까지 다 해석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그거 보면서 아, 역시 내가 힘들게 해석한 내용이 맞았네 이러고 있을 거야. 수능 시험장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읽어야지. 보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문두에서 시키는 대로 보기를 참고해서 그 시를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가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보기를 먼저 봐야지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요 패턴 1이잖아. 그치? 보기 문제입니다. 이 보기 문제가 작년도 수능에 몇 문제가 나왔겠니?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아? 한 문제요? 아니, 총 5문제. 문학에서만이야. 봐봐. 19번. 보기를 참고할 때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2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부터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27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뭐 거의 똑같죠. 바탕 참고만 달라져.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부터 미음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다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을 묻고 있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뒤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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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을 달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보기 문제는 중요합니다. 감상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점수 배점도 좀 높기도 하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감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덩치가 큰 보기 문제가 내 적이 아니라 내 편이야. 나에게 힌트와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고마운 패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수능과 내신의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수능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감상 방법으로 주어진 작품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
배경 지식은 누가 준비한다? 출제자가 손수 준비해. 어디다가 넣어놓는다? 보기 속에다 넣어놔서 이 보기를 참고하고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2022학년도 수능에도 5문제 나왔어. 너의 수능에 몇 문제 나올 것 같아? 만만치 않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의 문제를 잘 잡아야 돼.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재풀이 문제 2문제도 어때요? 요 패턴의 패턴 1문제면서 전체 독서를 제끼고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잘 잡아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팁을 주도록 할게. 자, 이 패턴의 문제는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쵸? 물론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패턴 1에서는 여기 넣어놨지, 보기느님. 보기느님의 말씀이 모든 감상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하라 그랬잖아요.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기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기에서 말해준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감상한 선지는 무조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기의 설명과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면 그 선지는 틀린 해석이야.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고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보기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 좌절한다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좌절한다. 이런 설명을 해줬어. 근데 선지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화자가 극복한대. 그러면 보기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말한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상반된다. 상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고 했다면 그 선지는 뭐다? 틀린 해석이야.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자, 그리고 봐봐. 보기를 참고하라 그러고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 그랬는데 보기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선지가 있다? 이 선지의 내용 되게 그럴싸해. 그럴듯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선지의 내용이 보기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야. 그럼 그것이 과연 적절한 내용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문두에서 요구한 보기를 바탕으로 한 감상입니까? 보기를 참고한 감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보기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새로운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지도 틀린 해석이야.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라고. 알았죠? 자, 요런 경우에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치? 근데 평가원의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보기 속에서 좌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지에서 극복한다고 얘기한다. 요런 식의 구성 문제가 있어요. 평가 문제에도. 사실 이런 1번 같은 문제는요. 지문을 읽지 않아도, 작품을 읽지 않아도 보기만 읽고서 답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진짜 부족해. 시간이 없어. 그랬을 때는 보기만 읽고서 답을 한번 골라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100%는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쉽지. 그치? 완전 상반된 내용이거나 서로 다른 내용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도 많지 않지만 쉬워요. 왜냐하면 보기 속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근데 어려운 것은 바로 3번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과 보기에서 설명한 표현들을 다 사용했어.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뭔가 재진술하거나 재구성한 그런 선지란 말이야. 연관이 있어. 연관은 되어 있지만 작품 감상을 잘못한 선지. 이런 것을 찾는 식의 선지 구성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연관되어 있지만 작품 감상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틀린 해석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어쨌든 보기를 참고해서 작품을 여러분이 절대론적 관점으로 혹은 보기 속에 있는 정보와 관련해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지가 가장 고난도 선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줄게요. 자, 이렇게 이 패턴의 문제는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선지 5개 중에서 4개는 적절한 설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보기를 읽었는데도 이 작품의 내용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 해석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기 선지 5개를 차분히 잘 읽어봐. 차분히 잘 읽어보면은 5개 중에서 4개가 적절한 선지이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전반적인 의미가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5개의 선지가 있는데 이 5개의 선지 중에서 뭔가 혼자 방향이 튀는 선지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정답인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보기만이 힌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선지들도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지. 힘이 들 땐 보기를 봐라고 얘기하죠. 내가 혼자 작품을 감상하기 어렵다? 보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의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물었을 때 선지를 보란 얘기.